28일 일요일 새벽 6시 2018 오클랜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미국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로버트 바우어스에게 총 29개의 연방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어제 28일 일요일 2018 오클랜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클랜드 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열리는 오클랜드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참가자들은 노스쇼어에서 출발해 하버브리지를 통과하고 빅토리아 파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15,000명이 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기 전부터 하버브리지 일부는 차선이 통제되고 데본포트, 빅토리아 스트리트 등 마라토너들이 지나가는 길들 또한 일시적으로 통제됐었습니다. 호주에서 온 데이비드 클린티가 2시간 24분 6초의 기록으로 처음 피니시 라인을 끊었고 그 뒤를 다니엘 존스가 따랐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 기온이 17도까지 상승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6명이 입원하고 3명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마라톤 개최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참가자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응원하고 싶다며 슈퍼맨 복장을 입고 마라톤을 완주한 트렌트 모로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휠체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12명의 참가자들은 공식 마라톤이 시작하기 5분 전 시작했고 브랜든 스트래튼이 1시간 32분의 기록으로 피니시 라인을 끊었습니다. 유치원 등 조기교육 기관의 심각한 교사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육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리 차일드 후드 카운실의 조사에 따르면 차일드 케어들은 30% 정도는 이달 한 달 동안 자격이 있는 교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 확보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70일에서 97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앨리슬리에 있는 한 차일드 케어 센터의 경우 금년 내내 교사 구인 광고를 내고 있지만 겨우 자격을 갖춘 교사 1명을 구했으며 그나마도 조건이 맞지 않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센터의 책임자는 유아교육 교사들은 아직 노조가 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해야 하며 현재 시간당 24달러에서 28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거리에 오늘부터 또 다른 회사의 전기 스쿠터가 나타나게 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웨이브사에게 500대의 전기 스쿠터를 승인했으며 지난주 시작된 라임사의 스쿠터 운영에 이어 두 번째 전기 스쿠터 회사가 허용됐습니다. 카운실은 전기 스쿠터의 안전성에 대해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클랜드 500대, 크라이스처치 400대의 전기 스쿠터가 이달 한 달 동안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스쿠터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빌리는 데 $1이며 추가로 분당 30센트씩 사용요금이 부과됩니다. 스쿠터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마약 밀수범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데 대해 국민당에서는 진상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이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에서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4.9kg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범인은 5년 9개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강제 추방으로 형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37만 5천 달러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37세의 이 체코인은 과거 체코에서 살인 기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안 리즈 갤로웨이 이민부 장관은 전과 기록에 있는 이 체코인에 대해 영주권 승인 과정에서 모든 자료들이 면밀히 검토됐으며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장과 법적인 문제여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와 부인 메간 마클이 결혼한 후 처음으로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해리와 마클은 어제 오후 3시경 웰링턴 공항에 도착했으며 두 사람은 기다리던 자신도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내일 웰링턴 시내 카페를 방문해 헬프라인이나 웹사이트, 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보건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이후 이들은 남섬의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으로 향해 기념식수를 할 것이며 또한 30일 화요일에는 오클랜드로 이동해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전쟁박물관을 찾는 한편 태평양계 주민들의 문화행사에도 참여한 이들은 오는 11월 1일 4박 5일 뉴질랜드 방문 일정을 마치고 출국합니다. 고유가에 대항하기 위해 벌어진 주유소 보이콧에 4만여 명에 가까운 운전자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이스북 이벤트로 벌어진 이번 보이콧은 26일 금요일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일제히 주유소들을 찾지 말자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이번 보이콧에 4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도했으며 주최 측은 이후에도 정유 회사들에게 이 같은 압력을 계속 가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이콧을 주최한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소비자들과 게임을 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기름값이 모두 다른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들은 11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지난 8월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9월에 교육부의 최신 임금 제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들의 파업으로 약 46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사노조에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학생 수와 인력 부족으로 교사 부족의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가르치는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예정된 2차 교사 파업에서는 오클랜드로부터 시작해 웰링턴까지 각 지역별로 하루씩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33%가 위험할 정도로 폭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50세 이상의 연령대의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성의 13%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5에서 6잔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폭음은 정신을 잃거나 입원해야 하는 즉각적인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 발생을 더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메시 대학의 앤디 타워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가 놀랍다며 10대와 20대가 일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구에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60에서 70대까지 폭음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주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용기 있게 친구나 가족에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를 낸 용의자 로버트 바워스에게 중호범죄, 총기살인, 자유로운 종교신념 행사 방해죄 등 총 29개 연방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뉴질랜드 타임즈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현지 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또 바워스는 연방범죄 혐의 외에도 11건의 살인과 6건의 공격적 폭행, 13건의 인종위협 등 주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바워스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오전 연방판사 앞에서 첫 심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워스는 범행 전으로 유대인을 비난하고 증오하는 말을 계속 쏟아냈으며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유대인과 난민을 향한 적개심과 거부감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오래 걸린다 해도 상관없으며 핵실험이 없는 한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속도 조절론을 거듭 꺼내들며 장기전 채비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리노이에서 열린 정치 유세에서 주류 언론 등 외부에서 비핵화 속도가 느리다고 비판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수십 년간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비판하면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70년간 고민해왔지만 자신은 4개월 동안 해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며
위치가 매우 좋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있는 환성적인 위치라고 북한의 입지를 거론하며 비핵화 시 밝은 미래 보장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터키군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미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내 쿠르드계 민병대 기지를 포격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포격은 시리아 북부 유프라테스 강 동안의 코바네 지역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 YPG 근거지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PG는 시리아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 격퇴 국제동맹군의 지상군 주력으로 싸웠지만 터키는 이 세력을 자국의 분리주의 무장조직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연계된 테러 조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역공에 나서고 있는 IS가 자신들의 저항지로부터 미군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아랍연합군을 몰아냈다고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이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쿠르드 아랍연합 시리아 민주군 SDF 사령관은 대-IS 공세 7주 만에 이라크 국경 지역의 하진에서 퇴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SDF는 YPG가 주축이 된 쿠르드 아랍연합군입니다. 제2탈리아 조각가 박은선 씨가 조각 성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 씨가 주는 최고 조각상을 받았습니다. 피에트라산타 씨는 도시의 명성을 빛낸 조각가에게 부여하는 프라텔리 로셀리상의 제28회 수상자로 박은선 씨를 선정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시상했습니다. 알베르토 스테파노 조반네티 시장은 시상식에서 박은선 조각가는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피에트라산타의 문화 대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도시의 예술적 역동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25년째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박 조각가는 이로써 1991년 제1회 상을 탄 페르난도 보테로, 2회 수상자인 폴란드 조각가 이고르 미토라이 등 세계적 조각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며 동양인으로는 1995년 야스다 칸 등 일본인 조각가 2명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가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로 꼽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로 유치원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결국 정부와 여당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국감 일정을 마치는 여야는 다음 달 1일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태풍 위투로 인해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1,600여 명 가운데 주말인 27일과 28일 사이 580여 명이 귀국했거나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귀국길에 오르지 못한 1,000여 명 중 대부분도 오늘 29일 추가로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인 고립 사태는 이번 주 초 거의 수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27일과 28일 사이 우리 국민 총 488명과 사이판을 떠나 괌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괌에서 민간 항공기 편으로 이미 귀국했거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또 사이판 국제공항 운영이 부분 재개된 상황에서 아시아나 항공 임시편이 사이판으로 투입돼 한국인 90여 명을 포함한 총 218명을 태우고 어제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총 4편의 우리 국적기가 사이판에서 인천공항으로 운항할 예정이어서 800에서 900명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한 어린이집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린이집 집중 점검에 부담을 가졌다는 게 유족의 말인데 정말 관련이 있는 건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쯤 아파트 현관에 4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성은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15층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2000년 설립된 청주 지역 자활센터가 EM 원액으로 세탁용 세제와 주방 세제, 그리고 기능성 샴푸와 바디 클렌저 등을 만들어 팔기 위해 지난 9월 14일 꿈의 공간이라는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이 판매장에서는 청주 지역 자활센터 소속 9개 사업단에서 만든 EM 제품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와 소품, 아쿠아 제품, 홈패션, 그리고 누룽지나 과일청 같은 먹거리도 전시돼 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부활시킨 제품이어서 9명의 저소득층 자활 참여자들은 더 힘을 내서 일하고 열심히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자활센터장 안느마리 수녀는 자활센터를 통해 일하는 기쁨을 얻고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취약계층의 삶을 부축하고 동반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개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2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3종 기도 중에 우리 모두가 그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인류애와 삶에 대한 존중, 도덕적 가치와 신에 대한 경외감이 강화되면서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증오의 불길이 꺼질 수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아울러 피츠버그 주민 모두와 특히 끔찍한 공격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애도와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의 환율은 740원 11전, 한국에서 보내실 때 747원 51전, 한국에서 받으실 때 732원 7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오전에는 비가 내리다가 오후로 갈수록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밤부터는 조금씩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 김춘선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성당 소식입니다. 위령의 날 묘지 미사 안내입니다. 오는 11월 2일 금요일 10시에 노스쇼어 메모리얼 파크 내 채플에서 위령의 날 묘지 미사가 있습니다. 위령 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은 사무실로 미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쇼어 메모리얼 파크는 스네퍼락 로드 235번지입니다. 11월 전례 안내입니다.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첫 토요일 심신미사가 있으며 11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성시간 성체 강복 미사가 있습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하버스포츠에서 주관하는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동네 한바퀴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동네 주변 리저브나 파크를 걷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1월 2일 금요일에는 자전거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니 꼭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시에는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자전거를 처음 배우시는지 경험자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과 문의는 메리엣, 전화 415-4964번이나 모바일 022-6424-8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발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이발봉사를 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윤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단체 자립생활센터 안내입니다. 자립생활센터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건강 관련 워크숍과 생활 편리 도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얄 오크 스토어는 09625-0322, 브라운 스페이스 스토어는 09550-3387, 그리고 보타니 스토어는 09281-502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